그런 순간 보람이는 날아간다는 걸 자기도 알아요. 그러니까 자본에 휘둘릴 수가 없어. 왜? 보람이가 권력자가 아니거든. 정말 모시기 힘든 분을 고인한TV에서 모시게 됐습니다. 네, 교수님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균관대학교 서비스융합디자인학과 그리고 기계공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포노사피엔스의 저자 취재봉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게 대박. 몇 세까지 지금 나왔나요? 130세가 넘은 것 같습니다. 네, 포노사피엔스 코드 체인지 9. 새 책을 또 새 책도 내시고 냈습니다. 제가 정말 애독을 많이 했고 2년이 닿아서 제가 이렇게 감사합니다. 초대할 수 있게 되었는데 네. 오늘 제가 교수님을 이제 모시고 코로나19와 스마트폰이 바꾼 세상에 대해서 질문 한번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스마트폰이 세상을 먼저 바꿨죠. 좀 인종이 아예 달라진 것 같아요. 문제는 이게 이제 표준 인류가 된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렇잖아요. 인간이라는 게 내가 살던 세계가 익숙한 게 좋죠. 바뀌는 건 누구나 싫어합니다. 디지털 이거 별로 안 좋은데 막 이러고 있었는데 코로나가 왔죠. 코로나가 오면서는 방법이 없어요. 이건 생존의 문제가 된 거니까 생필품부터 시작해서 식품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온라인으로, 폰으로, 디지털 문명에서 구매해야 되는 강제적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게 된 거죠. 좀 더 빨라진 거네요. 어차피 일어날 변화가 방송에서도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2019년 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 72%는 이제 TV를 안 보고 이걸로 자기가 원하는 영상을 보더래요. 28%만이 TV를 보더라. 실제로 그렇죠. 저도 거의 TV를 안 보고 채널을 유지하는 이유도 바로 네. 그런 거죠. 네, 아마 그 28%도 연령층이 확 갈릴 것 같아요. 맞습니다. 주로 50대 이상만 TV를 보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코로나가 오고 나서 더 가파르게 됐어요. 그럼 이제 방송이라는 게 표준 보는 방식이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10년 전만 해도 70%의 국민이 신문 보고 TV 보고 이게 70%가 그거니까 그게 표준이야. 이랬다면 이제 28%밖에 안 돼. 나머지는 자기가 원하는 걸 막 봐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생태계가 바뀌는 거예요. TV의 영향력은 확 줄고 여전히 TV가 강력하긴 하지만 개인이 좋아하는 개인 방송국들이 막 생기는 거죠. 취향을 더 세분화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맞습니다. 보혜남 채널도 생기고 네. 찌양도 생기고 먹방도 생기고 뭐 온갖 것들이 네. 막 생기면서 소위 말해서 옛날에는 절대 그럴 상황이 안 되었는데 지상파 방송국의 경쟁자가 돼요. 최근에 뭐 블핑 제니가 유튜브를 하자마자 구독자가 바로 200만이 넘어버린 거예요. 거대한 채널이 하나 생기는 거죠. 사실 KBS 같은 경우도 상시 방송을 틀어놓고 본 사람이 200만이 안 됩니다. 본 사람의 파워가 그 방송국의 파워라고 한다면 그쵸. 훨씬 더 강해진 거죠. 네. 사실 방송국 주수입원이 뭐죠? 광고비죠. 광고비죠. 광고비는 조회수에 비례하죠. 네. 그럼 TV 광고 낼 거야 아니면 진짜 구독자 많고 조회수 많은 유튜브 채널에 낼 거예요? 유튜브가 훨씬 더 타겟도 되고 많이 더 보고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인간이 인지혁명이 일어나서 내가 이게 더 좋다고 판단해서 옮겨감으로써 소위 말하는 이 삶의 공간의 메커니즘, 생태계 자체가 거대한 변화를 일으키게 된 거죠. 방송, 그 다음 광고, 광고 다음 유통 다 바뀌는 겁니다. 보람튜브가 네. 전 세계에서 2위 맞습니다. 구독자 수. 네, 구독자 수 2,730만 명을 넘었죠. 우리나라 아기가요 4에서 7세 사이 보람이 또래의 그걸 볼만한 인구수가 138만인데 2,730만 부럽죠? 네, 그렇기도 하고 특히 저는 구독자 1000명이라서 엄청 부럽긴 한데 그렇죠. 그거는 아예 전 세계가 보고 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밌는 게 무슨 현상이냐면 대한민국의 방송 산업이라는 게 지상파가 이만큼, 케이블 TV가 이만큼 이걸 저는 뭐라고 부르냐면 시스템 권력이라고 불러요. 자본에 의한 권력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보람 튜브를 보면요. 집에서 그냥 기기가 혼자 이거 재밌겠다 싶어서 만들었는데 한국의 시장은 물론이고 130만 명이 한국 애들이 다 본다고 쳐도 2,600만의 해외 아이들이 이게 말이 안 되는 현상인데 이게 이 방송 생태계의 완전한 특성이고 포노사피엔스 문명의 특질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제니도 마찬가지죠. 200만 명이 뭐 한국 사람들이 뭐 다 들어올 건 아니잖아요. 사실 블랙핑크 같은 경우는 여자 가수들 중에서는 구독자가 제일 많아요. 그만큼 강력한 새로운 권력이 생긴 건데 그게 다 누가 만들어주냐? 소비자가 만들어주고. 네. 그래서 끊임없이 유튜버들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해가는 거예요. 제 구독자분들도 연령대를 보면 다 저보다 어리시거든요. 네, 근데 구독자분이 안 봐주시면 의미가 없어서. 맞습니다. 결국 지금 이걸 보고 계신 여러분이 권력자예요. 자본이 시스템이 권력이 아니라 여러분이 권력자예요. 문제는 그런 현상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데 어른들이 이런 얘기만 하죠. 너 시험 잘 봐가지고 좋은 대학 가가지고 방송국 취직하면 네 인생이 풀려. 안 풀려.
이제 안 풀리죠. 네네네. 그렇죠. 네네. 왜냐하면 거긴 계속 규모 축소할 수밖에 없어요. 안 보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공영방송에 시청률 올린다. 그럼 20대, 30대 앞으로 시청률 올리는데 동의할 거다. 보지도 않는데 제 학생들만 봐도 TV가 아예 없는 집이 너무 많아요. 그거 갖고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더군다나 인구도 줄고 결국 거기는 축소되는 게 명백하고요. 다른 영역에서 새로운 일자리, 새로운 방식의 광고 산업, 유통 산업 이런 게 막 붐업을 일으킬 게 분명히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문명의 변화에 대해서 내가 내 미래를 준비한다면 그런 생태계 변화를 명확하게 인지해야 그거에 필요한 게 이런 거구나 하고 깨달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쓴 책이 바로 이 체인지 나이. 네, 그래서 쓰셨습니다. 네, 여기 이 책에서 제가 인상 깊게 읽었던 게 보람튜브로부터 배울 점이 있다. 맞습니다. 이 책에서 나온 말을 제가 좀 인용하자면, 물론 명과 암이 있다고 하면 암도 분명히 있다. 하지만 그 밝은 면에 대해서는 확실히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어떤 내용인지. 맞습니다. 보람이가 그 30억씩 한 달에 벌어서 100억 빌딩을 샀다. 그래서 난리가 났었죠. 비판이 본물처럼 쏟아지고요. 아주 그냥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방송 때리고 애들 학대 방송한다. 맞아요. 사실 애들 이용해서 돈 버는 거는 좋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애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상품화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를 방지할 수 있는 법과 제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애들이 번 돈은 저축해뒀다가 애들을 위해 써야 된다. 이런 게 생기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규제가 만들어진 것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아무도 주목 안 한 게 보람이가 어떻게 해서 구독자 수 기준 세계 2위가 되었느냐. 그것도 배워야죠. 우리나라 지금 지상파 방송 한번 볼까요? TV 유치원이 있는데 네. 시청률 최근엔 더 떨어져서 0.1%더라고요. 아, 안 본다는 얘기죠. 광고비 거기다 꼭 갖다 줘야 돼요. 더 방송 많이 보는 곳에다 할 것 같은데. 보람이 조회수 제일 많았던 게 뭐냐면 아빠 몰래 뽀로로 떡볶이 먹는 보람. 그걸 5억 6천만 명이 봤습니다. 광고 효과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네. 엄청 제가 봤을 때 그거는 국위선양 아닌가요? 그러면? 거의 그 정도죠. 내가 뽀로로 떡볶이를 만드는 식품회 사장님이라고 생각해봐요. 너 엄청 감사할 것 같은데. 엄청 감사하죠. 야, 나 여기서 1,000만 원 냈는데 아깝지 않은 거야. 당연하죠. 5억 6천만 명의 세계 어린이들한테 이걸 방송으로 노출시키려면 얼마의 자본이 필요할까요? 500억은 필요하겠죠. 네. 옛날부터 이런 얘기 많았잖아요. 야, 내가 뭐 하나 히트했어. 떡볶이 이걸로 한번 되게 해보자. 그러면 거대 기업이 딱 와서 야, 비슷한 거 만들어. 그래서 광고비를 500억 딱 때려버리면 그럼 뭐 끝나는 거잖아요. 네. 이건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보람이한테 500억 줄 테니까 내 거 먹어라. 보람이가 만약 그렇게 한 순간 요새 유튜브 뒷광고에 무섭죠. 무섭죠. 네. 그런 순간 보람이는 날아간다는 걸 자기도 알아요. 그러니까 자본에 휘둘릴 수가 없어. 왜? 보람이가 권력자가 아니고. 애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아무도 안 봐요. 유튜브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자본이 지배하는 사회가 아니라 팬덤, 소비자가 지배하는 사회. 그러면 이 팬덤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싶은데, 이 팬덤의 또 대표 주자 네. BTS에 대해서 또 네. 2부에서 또 한번 얘기가 감질맛 났는데 갑자기 제가 끊어서 좀 죄송한데 여러분 다음 주 일요일 날에 제가 2부 BTS 팬덤 경제에 대해서 고견을 한번 듣고자 합니다. 네. 이따가 2부에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